여러분들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러한 답들이 시험에서는 정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봐서 사실은 이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3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뿐이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해봤다는 것, 경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 이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위에 있었던 부분이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아래 세상을 보고 인간 세계를 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려왔죠. 내려와서 그 인간 세상을 다스렸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만나서 나라를 세웠죠. 결국 어떤 나라가 나왔어요? 고조선이 나왔잖아요. 그럼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환웅이죠. 환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환인이죠.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신이죠. 자, 그러니까 고조선의 사회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죠. 특정 집단이 하늘과 연결돼서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곰하고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걔들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죠. 요것도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우월하다? 환웅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널리 인간은 이렇게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봐서는 줄여서 홍익인간, 이런 이념이 나타나고 있다. 널리 인간들을 이롭게 하자,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위에 한번 글을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자, 환웅이 혼자 내려온 게 아니에요. 3000명을 끌고 왔는데 그 중에서 벼슬아치들이 더 있는데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곡식.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였을까요? 어떤 산업을 하는 사회였을까요? 일단 기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날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곡식을 중요시 여겼다. 이 사회는 바로 농사를 짓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겠죠. 당시 사회가 농업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환웅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있죠, 인물이. 곰하고 호랑이가 나와요. 이 곰하고 호랑이는 사실 실제로 사람이 됐다고 보다는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추종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이 살고 있었던 동물, 곰, 호랑이를 굉장히 숭배하는 사상이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처럼 숭배하는 대상이 바로 곰하고 호랑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게 빌었는데 그 중에 누구만 사람이 되었죠? 곰이 사람이 되었죠. 이 곰은 웅녀라고 불리게 되는데 결국 누구랑 결혼하나요? 환웅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세력과 원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곰과 관련된 세력이 결합하게 되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든 마을 혼자서만 국가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과 마을, 그리고 지역과 지역이 뭉쳐져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력, 토착 세력들이 결합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름이 뭐죠? 단군 할아버지가 아니고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하고 왕검의 이름의 뜻을 알아주셔야 돼요. 왕검은 왕이죠. 한자로도 왕이에요. 검은 뽑는 검이에요. 자, 왕이 검을 휘두른다? 이 사람은 어떤 걸 주관했냐? 정치를 주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단군은 뭐냐면 아까 그 위에서 봤듯이 신단수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종교를 뜻합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할 때 단군은 지배자가 종교를 주관한다. 왕검은 지배자가 정치를 주관한다. 이거는 청동기 사회 때 정치, 종교를 함께 했었던 재정일치 사회의 모습하고도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시 사회 모습을 역사학자들이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법을 보고 당시 고조선 사회가 더욱더 어떤 사회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죠.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시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되 노비를 면하고자 할 때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인다. 사형제도가 있었다는 건데 사람을 죽이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위에 또 보시면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그 다음에 50만 전을 낸다. 이걸 봤을 때는 분명히 재산이 있구나, 사람의 사유의 재산이 있구나, 이것도 청동기 사회 특징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곡식을 훔친 자는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통해 농경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벌을 주죠? 노비를 만들어 버린다. 노비가 있는 걸 보니까 계급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노비가 있으면 이걸 부리는 주인도 있으니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는 걸 보니까 계급이 있구나.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이걸 풀리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오, 이거 엄청난 숫자죠, 이거. 50만 전. 이건 돈입니다. 그래서 화폐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법조항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근데 이게 정답이긴 하겠죠, 시험에서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추측과 생각과 쓴 내용이 절대로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했던 과정 자체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